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러닝머신 위를 막 달릴 때 기분 정말 상쾌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흘리는 바로 그 땀이 사실은 200년 전 죄수들이 고통 속에서 흘렸던 눈물 같은 거라면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오르는 이 기계에 숨겨진 소름 돋는 반전의 역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믿기 힘든데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는 트레드밀, 그러니까 이 러닝머신은 처음부터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이건 바로 형벌을 주기 위한 당대 가장 잔인한 고문 도구 중 하나였어요. 현대 피트니스의 상징이 이런 어두운 과거를 품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야기는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교도소는 수감자들로 넘쳐나고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이 게으르고 나태한 죄수들에게 노동의 고통을 뼈저리게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았어요. 바로 그때 1818년 영국의 기술자 윌리엄 큐빅경이 이 기계를 발명합니다. 이름하여 형벌용 트레드밀. 겉으로는 죄수들을 교화하고 노동의 습관을 가르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진짜 목적은 달랐습니다. 별명이 끝없는 계단이었을 만큼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을 주는 거였죠. 작동 방식은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지독하게 잔인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대한 원통형 바퀴에 계단이 달려있죠. 죄수들이 이걸 끊임없이 밟아서 오르는 구조예요. 그것도 각자 칸막이로 분리돼서 옆 사람이랑 말 한마디, 눈빛 교환조차 할 수 없었죠. 이 힘으로 곡물을 빻거나 물을 퍼 올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아무런 생산성 없이 그냥 바람을 가는, 그러니까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쓰였습니다. 자, 그럼 이 끝없는 계단 위에서 죄수들이 실제로 겪어야 했던 고통, 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죠. 기록을 보면요, 죄수들은 매일 평균 6시간 동안 이 기계 위에서 강제로 걸어야 했습니다. 쉬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이 6시간의 강제 노동,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수직 거리로 환산하면 무려 14,000피트, 약 4,270m에 달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산 높이의 거의 절반을 매일같이 맨몸으로 오르는 것과 같은 극한의 노동이었던 거죠. 이 끔찍한 형벌을 겪은 사람 중에는 우리에게도 정말 유명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도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 트레드밀을 타면서 몸과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에게 이곳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옥이나 다름없었겠죠. 오죽했으면 당시 한 변호사가 이 기계를 두고 공포를 만들어내는 완벽한 기계라고 비판했겠어요. 이처럼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했기 때문에 결국 1898년 영국 교도소법이 개정되면서 형벌용 트레드밀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 잔인해서 법으로 금지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진짜 확 바뀝니다. 이 표가 그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데요.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질병이 바뀐 거예요. 폐렴이나 결핵 같은 전염병에서 심장병, 암, 뇌졸중 같은 만성질환으로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숙제가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 속에 묻혔던 그 잔혹한 고문기구가 생명을 구하는 의료장비로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두 번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재탄생의 주인공은 운동심장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버트 브루스 박사입니다. 당시 그는 환자의 심장이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안전하게 측정할 방법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1952년 브루스 박사가 바로 이 트레드밀의 원리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의 심장 스트레스 검사법 브루스 프로토콜을 개발합니다. 환자를 심전도 기기에 연결한 다음에 트레드밀 위를 걷게 하고 점차 속도랑 경사를 높여가면서 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석하는 획기적인 방식이었죠. 처벌의 도구가 진단의 도구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트레드밀이 의료 실험실을 넘어서 대중의 일상으로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에어로빅 혁명입니다. 여기서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 케네스 쿠퍼 박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1968년에 에어로빅이라는 정말 기념비적인 책을 냈는데요.
여기서 달리기 같은 격렬한 운동이 심장병을 단순히 진단하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지금 들으면 당연한 소리 같지만 당시 의료계에서는 이 주장을 엄청 위험하게 받아들였어요. 쿠퍼 박사가 나중에 회상하기를 사람들은 우리가 트레드밀 위에서 환자들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이 말 한마디만 봐도 그의 아이디어가 당시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알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문 의료 장비였던 트레드밀이 대체 어떻게 우리 집 거실까지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이 타임라인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1952년에 브루스 박사가 진단법을 개발하고 1968년에 쿠퍼 박사 책 때문에 달리기 열풍이 불고 이 두 가지 흐름이 딱 만나니까 새로운 기회가 보인 거죠. 바로 1960년대 후반 기술자 빌 스타웁이 최초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가정용 트레드밀 페이스마스터를 발명하게 됩니다. 빌 스타웁의 발명 동기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쿠퍼 박사의 책에 완전 꽂힌 기계 기술자였는데 그냥 겨울에 너무 추워서 밖에서 못 뛰겠네. 집에서 8분 안에 1마일 달릴 방법 없을까? 이 단순하고 개인적인 필요에서 세상을 바꾼 발명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길고 긴 여정을 거쳐 트레드밀의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고문기구에서 건강의 상징으로. 이 기계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과연 뭘까요? 현재 미국에서만요, 매년 5,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트레드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겠죠. 명실상부한 현대 피트니스의 아이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철학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거의 죄수들은 처벌을 받기 위해 저 기계 위를 억지로 걸어야 했잖아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건강을 위해 또 아름다움을 위해 기꺼이 우리 돈을 내고 저 기계 위를 달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를 건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